때는 미국의 70년대, 사회변혁의 열풍이 한창입니다. 혁명 조직의 멤버 퍼피디아 베벌리 힐스, 그녀는 밥 퍼거슨과 결혼했고 호녀라 딸 윌라 퍼거슨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보다는 혁명에 더 사명감을 느낀 퍼피디아는 혁명군 활동 도중 미국 정보부 군인들에게 붙잡힙니다. 혁명군 소탕작전 사령관 스티븐 록조는 퍼피디아를 살려주는 대신 그녀에게 조직 동료들의 신상을 불 것과 그와의 잠자리를 요구합니다. 스티븐과의 거래를 통해 퍼피디아는 목숨을 건지지만 이후 퍼피디아는 스티븐에게서 도망쳐 어디론가 행방불명됩니다. 그로부터 16년 후 군인들을 피해 이민자들의 은신처에 숨어 살고 있는 밥과 윌라. 밥에게 혁명은 이미 구겨진 맥주캔과 희뿌연 대마초 연기 속에 잊혀진 지 오래고 소파에 벌렁 누워 온종일 하는 짓이라곤 군인들이 윌라를 찾아내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그 악몽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망할 놈의 스티브가 군인들을 이끌고 와서 정말 윌라를 납치하려는 것이죠. 그렇게 밥은 딸을 구하기 위한 위대한 여정에 몸을 던집니다. 그런데 딸의 유괴범을 잡는 아빠의 추격극이라는 우리의 예상은 제대로 한번 빗나가는데요. 전말의 실상은 이러합니다. 스티브가 16년 만에 윌라를 찾아 나선 이유는 퍼피디아에 대한 복수도 밥에 대한 증오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윌라의 진짜 아빠일지도 모르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 스티브는 극비의 백인 우월주의 클럽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는데 그 클럽의 가장 중요한 회원 조건은 백인 이외의 다른 인종과 관계를 맺은 과거가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퍼피디아와 잠자리를 가진 스티븐에게 만에 하나 윌라가 내 자식이라면 이라는 생각이 스쳐갔고 장차 자신의 앞길을 맡게 될지도 모르는 이 유일한 발목을 잘라버리기 위해, 즉 윌라가 자신의 딸이라면 그녀를 죽여 없애기 위해 그들이 숨어있는 은신처로 향한 것이죠. 그렇게 딸을 구하려는 자, 딸을 죽이려는 자,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구해지지 않고 살해당하고 싶지도 않은 딸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가장 사소한 블록버스터, 영화 시나리오 작법에서 사건적인 클라이막스는 대체로 영화의 중반부에 위치한다고 해서 미드포인트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영화들에서 주요 인물이 죽거나 집이 폭발하는 지점이죠. 군대, 헬기, 자동차 추격으로 시작한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그 미드포인트에서 조용한 수녀원의 친자 테스트기에 정착합니다. 여느 PTA의 영화처럼 진짜 폭발은 보이는 종류의 것이 아닌 인물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죠. 백인 우월주의자가 내 아빠라는 것을 깨달은 흑인 호녀라, 흑인 호녀라가 내 딸임을 깨달은 백인 우월주의자. 매그놀리아를 발표할 당시 젊은 PTA가 말했듯 그에게 가족이란 마르지 않는 드라마의 셈입니다. 종래의 블록버스터들에서 인물의 감정선이 액션 장면에서 더 큰 액션 장면으로 넘어가기 위한 따분한 의무에 불과하다면 PTA에게는 그 반대인데 그에게 액션은 인물들의 감정을 섬세하게 탐구하는 데 있어 중간중간 찍어주는 의례적인 느낌표 정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PTA는 거대한 스케일에 대한 그의 무관심과 마찬가지로 영화를 통해 시대에 대한 거창한 담론을 펼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이 시대를 보시오 보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보시오에 관심이 있고, 그를 사로잡은 주제들은 one battle, 그러니까 거창한 이데올로기적 전투보다는 그 후에 another, 내밀한 가족들의 전투인 것입니다. PTA의 가장 자전적인 작품, 그의 작품들과 그에 대한 파편적인 지식으로 제가 유추하는 바일 뿐이지만 저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가 지금까지 그가 발표한 작품들 중 가장 개인적인 영화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인공 밥과 퍼피디아를 각각 PTA의 페르소나로 본다면 열정 넘쳤던 퍼피디아의 혁명 정신은 감독 본인이 젊은 시절 느꼈던 넘치는 예술적 야심과도 맞닿아 있을 것입니다. 이후 시대가 변했죠. 그 시간 동안 감독도 험난했던 연애와 마약 남용, 작품들에 잇따른 상업적 실패 등의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를 치러내었죠. 마침내 중년에 접어든 감독에게 혈기 넘쳤던 시기의 뮤즈와도 같았던 퍼피디아는 사라진 듯하고 남은 건 지나간 시절에 대한 막연한 향수뿐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죠. 이는 극중 주인공 밥의 상태와 일맥상통합니다. 딸을 지키는 것 외엔 할 일이 없어진 혁명가, 과거의 유산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할 말이 없어진 예술가. 그런데 나와 과거의 유일한 연결고리이자 모호한 미래와의 약속인 딸을 누군가 앗아갔다. 그렇게 밥은 수십 년 만에 혁명가로서의 모험을 떠나고 폴 토마스 앤더슨은 먼지 쌓인 카메라를 다시금 꺼내듭니다. 좀 더 땅에 붙은 얘기로 PTA는 전 연인 피오나 애플과의 악명 높았던 연애 후 마야 루돌프와 만났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인 둘은 딸 펄 미니 앤더슨을 낳았는데 그렇게 앤더슨은 호녀라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PTA가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적극적으로 작품에 반영하는 작가주의 감독이니만큼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속 밥과 그의 호녀라 딸 윌라의 모습에는 감독 자신과 그의 딸이 투영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극중 윌라에게는 두 아빠가 있는데
그녀를 없애버려 과거를 끊어내고 홀로 미래를 향해 도약하려는 아빠 스티븐과 그녀를 구하고 그녀가 미래를 향해 안전히 발을 내딛도록 도와주려는 아빠 밥이 있습니다. 이 두 아빠를 각각 감독 내면에 존재하는 두 아빠, 즉 권위 있고 독단적인 예술가 아빠이자 조금은 멍청해도 딸을 무척 사랑하는 아빠의 두 분열된 정체성으로 읽어낸다면 스티븐이 죽고 밥과 윌라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엔딩에서 PTA 내면의 전투에서 어떤 아빠가 승기를 잡았는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신작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를 리뷰해 보았습니다. 혹시 더 깊이 있게 영화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이라면 댓글에 링크를 걸어놓은 제 평론글도 한번 읽어보시길 권유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화제작이나 따끈따끈한 신작을 들고 와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